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남 김용만입니다. 자, 활자를 보고서 예서체를 쓴다는 게 쉽진 않죠. 물론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은 자형 자체가 머릿속에 탁 들어와 있으니까는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초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앱 차선을 통해서 자형을 항상 확인한 다음에 쓰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부수를 위주로 부수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를 일관성 있게 진행해 나가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뭐 딱히 이렇게 뭐 이게 부수다라고 딱 나온 건 없지만은 다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하기 전에 설명드리는 거는 이 특히 날일자 같은 경우는 형태가 가로알이랑 비슷하죠. 자형 자체가 옆으로 긴 형태니까. 그런데 구별하는 법만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문장을 통해서 구별하는 수밖에 없겠지만은 여기 붙여놨죠. 근데 뭐 우리 자전 찾아보면은 어떤 거는 떨어진 것도 날일자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문장에서 보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별을 할 때 붙이면 날일자로 보고 가로알이다 할 때는 이렇게 이쪽을 이렇게 좀 유격을 둬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가로알, 이렇게 쓰면 날일, 이렇게. 다룰자에서 이제 이 획 뭐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일단 이쪽 설명에서 획 자체가 중요하지만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앱을 통해서 한자 한자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찾을 때, 자,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해소에 가까운 것도 있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일반적인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요거 앱 자전만 가지고 의지를 하게 되면은 나오는 자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종이 자전 있죠. 예, 서도 대자전 그런 걸 하나씩 꼭 구비를 하시는 게 집자라는 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별하게 뭐 이렇게 여기 보고서 참고할 만한 건 이 앱 자전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룰 자 보면은 스타일이 굉장히 여러 가지죠. 그리고 요즘 뭐 간체 많이 쓰는데 간체는 초보자들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피력이 안정된 상태에서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건 두 가지로만 볼게요. 이렇게 마무리를 안 짓고 쭉 빼는 형태가 있고, 또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굉장히 좀 심하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영자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천자문을 가지고 이렇게 뭐 서체별로 저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지만은 천자문 자체가 쉬운 글자들이 없어요. 해서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이제 바꿔서 이제 창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제 영상을 제작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쓰다 보면 자기 스타일의 글씨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찾아놔야 되는데 이게 바로 찾으려니까 좀 없네요. 예, 촬영자인데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화도 들어오고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어, 기본적인 형태, 그렇죠? 기본적인 형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만약에 이런 형태를 집자를 한다 그러면은 오자를 쓸 확률도 크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이런 식으로
근데 공간을 어떻게 차지하느냐 이런 것도 이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찾아보고 이제 하겠습니다. 즉, 이자는 보통 우리가 나오는 게 없어요. 앱자전에는 이자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이게 안 나와요, 잘. 예,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그 자전을 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찾아보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형에 대해서 일단은 그 인식을 한 상태에서 항상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 활자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글자에서 어, 맞게끔. 물론 근데 예서체 같은 경우는 좀 형태가 많이 달라지는 게 있겠죠. 자,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쓸 수가 있는데 양쪽이 각이 수직으로 탁 내려오게 쓰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쓰다 보니까 조금 뭐좀 경직된 느낌이 든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도 떨어뜨려도 되고요. 이제 앞에서 그 앱에서 봤지만 이렇게 해 모양 같이 이렇게 중간에 안 닿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살짝 좁게 쓰는 걸 권해드립니다. 위보다 살짝 좁게. 간격은 뭐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 다릴자 두 가지 형태로 보였죠. 근데 보통 이 획이 어려우니까 이 획을 연습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이 비율. 그 다음에 가로획은 예서에서 가로획이 길다 그랬는데 예서에서 다를 자는 길게 쓰면 좀 폼이 안 나요. 너무 길지 않게 해서 이렇게. 이거 여기서는 특히 수직으로 내려오는 것보다 이렇게 살짝 배세를 취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좋겠죠. 그럼 훨씬 더 세련된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폭이 넓다는 얘기죠. 앞에서 쓰는 앞에 이걸 기준으로 이제 그 쓰는 부분은 되도록이면은 리듬이나 뭐 이런 형태는 많이 안 취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만 보여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주목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설명드릴 때는 좀 리듬 타는 것도 같이 하면 좋아요. 그래서 훨씬 더 글씨가 세련되지겠죠. 리듬이 생기면은. 자, 이렇게 해서 좀 길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싸주면은 이 공간이 더 훨씬 더 그 꽉 조여지는 느낌이 나죠. 그랬을 때 이걸 길게 하면은 앞에는 이렇게 길지 않게 했죠. 길지 않게 했는데 좀 길게 하면은 또 어떤 느낌이 나냐면 이렇게 서로 위와 아래가 호응하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훨씬 더 짜임이 생기겠죠. 이것도 리듬을 강약해서 이렇게 더 가능하게 하고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하지만요. 이 수평이 맞아야 돼요. 이에서 쓰면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위로 올라가요. 여기서 쭉 올라가요. 가로획도 수평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게 쓰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는 예서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측자. 자,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날일자 했죠. 요거 날일자 부분이겠죠, 여기가. 그런데 너무 위를 과도하게 쓰다 보면 아래 삐침 파임이, 그래서 이제 예서의 자형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요. 아, 이런 형태는 날일자가 위에가 크면 안 좋다. 이제 써보시면 알아요. 크게 써놓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다를자에서 배운 요 획 있죠, 요거.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중심을 이렇게 잡아요. 자, 이건 중심 잡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게 중심이 나왔죠. 수평을 쫙 여기서 눈으로 그어봅니다. 그러면 왼쪽에 온 만큼 오른쪽으로 파임 비율만큼만 가지면 돼요. 자, 여기서도 사람 이자가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다가 앞에는 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 각에 따라서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자, 두 가지 말씀드렸죠. 이 삐침의 여기 파임 마무리에 대해서. 이 라인이 이렇게 곡선으로 올라간다는 거 하고, 끝에 와서 뿌리지 말아라. 이렇게 뿌리면 나중에 굉장히 경망스러워 보여요. 글씨가. 모든 예술은 격이 높아야 됩니다. 품격. 격이 높은 거를 가치를 부여를 하지, 격이 떨어진 거는 가치 부여가 좀 어렵겠죠.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이 천자문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이게 그 천자문은 자형 자체에 맞추는 게 일반적인 문장 이런 거에 비해서 한자 한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자형을 외우세요. 자형을 외우시고, 오늘은 뭐 부수에 대해서 뭐 딱히 나온 게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안 했고,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자형 이제 장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제 영상이 여러분들 예술 공부하시는데, 창작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영상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